춥네요, 그죠?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 어디 뭐 가을인데 단풍 구경은 하셨나요? 요즘 그냥 집에만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그 속리산 갔다 왔는데 속리산 가갖고 속리산 원래 단풍이 이쁜데 이거는 별로더라고. 별로 이제는 나이가 들어갖고 감동 뭐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래요. 좀 덤덤하게 그냥 입구에서 폭주사까지 걸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밥 한 끼 먹고 그러고 바로 내려갔는데 그 푸른색 폭주사에 유명한 그 맛집이 아니고 핫한 코너가 그 대추찐빵. 그 보은이 원래 대추가 유명해요. 그 대추찐빵 지금 막 큰 길가에 그 전기풍송 소나무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그 대추찐빵 집이 있는데 그거 막 차들 쫙 줄 서갖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맛집이 돼가지고 그것을 좀 사갖고 그냥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아유 가리면 뭐합니까? 옛날같이 젊었을 때 가보면 뭐가 좀 적었는데 아침에 또 KBS 우선 KBS 또 전화가 갑자기 와갖고 그 수능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 수능날 방송된 내용을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갖고 목요일날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수능에 주의할 점 뭐 이런 거라든가 수능 끝나고 뭐 할 건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그 방송도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중간에 하다가 한 달쯤 하다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작가한테 그랬더니 이재영 PD 알아요, 여러분? 울산 KBS의 대표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9시 뉴스 할 때 되면은 항상 나왔던 사람 이재영 PD라고. 그 사람 아나운서가 이제 PD 됐어요.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니까 KBS 연봉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잘 나가더라고. 아무튼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영어 서술형 설명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중2부터 이제 28년 수능 개편이 지금 이제 뭐 12월에 공청회도 하고 확정은 안 됐지만 아무튼 지금 시안을 보면은 서술형을 100%까지 확대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원 판도도 논서술형 중심 학원이 아마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서술형, 논서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포인트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 이제 영어 서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술형이라 그러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 장문이다, 그죠? 라이팅, 이제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출제 경향 같은 거는 어머님들이 대충 좀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는 그 어머님들 영어 공부를 시키자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어머님들 이해시키려면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야 왜냐하면 저 친구가 생각하는 영어 글쓰기가 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출제 유형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차이가 가장 중요하죠.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은 단순히 알고 계시는 게 뭐 어순의 차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많이 비슷하죠.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그죠?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일본어가 참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제2전공이 일본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한 2년간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학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일본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어가 초보 단계에서는 쉬워요. 우리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자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어로 온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온변화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본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영어도 단순하게 어머님들이 아시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언어 차이는 뭐냐면 어순이 다르다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어와 한글의 근본적인 차이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역과 의역인데, 의역 이렇게 하고 직역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님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영어에 눈을 뜬다,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는 관점을 저는 항상 여기다가 포인트를 둡니다. 직역과 의역. 그 직역과 의역의 차이가 어떤 건지 오늘 좀 정확하게 어머님들이 완벽하게 아시는 건 바라지도 않고 대충 이런 게 직역이고 이런 게 의역이다. 요 정도만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글쓰기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영어의 이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내신 유형인데,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은 주관식 서답형이라 해가지고 약 40% 정도죠. 약 4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등학교 내신 영어 문항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30문항 정도 나오죠. 그래서 서술형이 한 7문제에서 8문제, 나머지 23문제 정도가 객관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중학교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형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보시면은 배점을 보면은 여기 서술형이 한 40점, 그 다음에 객관식이 60점 이렇게 되죠. 그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학기당 보통 봤을 때 이렇게 지필고사가 한 60%,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40%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OMR 카드죠. 애들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 OMR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주관식 답안지가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한 9문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그러면 컴퓨터로 채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동 채점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주관식인데 이게 단답형 주관식이에요. 지금은 다. 그러니까 어떤 한글을 딱 제시해 놓고 한글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전체를 글로서 표현하는 그게 진짜 주관식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준비하는 쌤들의 이제 준비 과정이 그렇지가 충분치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28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신 100%라고 했는데, 지금 교원 노조에서 반대가 심하죠. 왜냐면 학교생들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교육부에서는 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만약에 100%를 주관식 그 스답형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이거 출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채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제 이 교부가 지금 논서술형 100%를 얘기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그 인터내셔널 IB 교육을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IB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신에다가 논서술을 확대하자, 이런 게 배경적인 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OMR 카드도 한번 봤고요. 자, 주로 이제 출제 유형이 어법 관련해 갖고 이게 이제 가장 늘 출제되는 부분이죠.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글을 주어 놓고요. 그 다음에 A, B, C, D 이거 밑줄 건 부분이 있죠. 요거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거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most students used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틀렸죠, 그죠? 요게 왜냐하면 요게 수동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C번이 틀렸거든요. 뭘 happened인데, 이 happen이라는 동사는 이른바 부모님들 기억나시는가 몰라도 이게 완전 자동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인데 이게 지금 수동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경우가 이래요. 오늘 좀 머리 아프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어법상 틀린 거 3개 찾아서 기호가 틀린 부분을 쓰고 밑에 이렇게 고치도록 이렇게 출제되는 게 이 대표적인 어떤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제 어머님들 옛날에 공부하실 때 문장전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문장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꿔서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출제된 거 보면은 so 무엇이 대 부분으로 이걸 바꿔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밑줄에 보시면은 too busy counting images to spot 이렇게 나오죠.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투투용법 맞죠?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so that 절로 바꾸는 문장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게 이제 배점은 6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영작인데 한글로 된 걸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본문 중에 밑줄이 당신은 만약 비상구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를 생각해 본다. 길어요. 어렵다, 그죠? 와, 이런 거 참 어머니 보시면 당신이 만약 이거를 한 단어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그래, 천재반이네. 그러면 if를 썼다는 이야기는 우리 문법적으로 배웠을 때 뭘 이용할 것이다? 가정법 맞죠?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쓴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비상구를 향해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 비명을 지르며 달려간다? 이게 이제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인데요.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이 서술형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독해하고 결합해갖고 문제를 내요. 독해랑 이 글쓰기랑. 여기 보시면은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빈칸 완성이죠. 그 문장을 주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빈칸이 있죠. 빈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건이 항상 제시되죠. 이렇게 조건. 이걸 이제 조건 제시형 서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완전한 주관식이 아니고 일부 부분 주관식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조건을 줄까요? 이게 채점에 이르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건을 보면 본문에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한 단어를 쓰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독해와 결합을 해가지고 먼저 이 문장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여기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독해 결합형입니다. 독해 결합형의 빈칸 지역이 용이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항문 완성하기라고 있죠. 요항문 완성하기는 이제 수능의 영어 영역에 40분 문제가 요항문 판단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원용을 해갖고 요항문을 완성합니다. 그 요항문이 뭐냐면 이제 주어진 이 패러그래프를 다 읽고 이 글이 핵심적인 게 뭐냐, 그 요지가 뭐냐, 이 글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를 요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요렇게 요항문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A, B 빈칸을 찌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그죠? 본문에 있는 표현을 사용해라. 필요하면 단어의 형태를 바꿔라. 바꿔라. 이게 이제 애들 죽이게 하는 거죠. 단어의 형태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 애들. 그 다음에 한 단어로 쓰라. 뭐 요런 것들이에요. 요건 지금 요 주어진 문장이 요문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not so much 뭐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요. not so much A as B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항문 완성. 그 다음에 주제를 영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들 이렇게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게 요지죠. 요지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죠? 메인 아이디어.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글 쓰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가 이 말이죠. 주장하는 게 뭔가. 그래서 요지는 주로 이제 한글로 서술을 합니다. 한글로.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한글로.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이 요지가 들어있는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지를 이게 영어에 구라는 말 아십니까? 안 다치고 아무튼 구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어 공부를 하는 중요성 이렇게 딱 표현해. 이거는 다로 안 끝나면 문장이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는 영어의 중요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he importance 그 다음에 of English 이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문장이 아니라 요렇게 표현한 걸 주제라고 해요. 주제. 그 다음에 제목은 뭐냐 그러면 제목은 말 그대로 타이틀이죠. 어떤 타이틀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제를 영작하는 거예요. 주제 영작인데 사실은 주제 영작이 뭐냐면 요지는 하고 이제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요지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한 패러그래프를 쭉 놓고 그다음 여기도 조건이 있다 그죠? 본문에서 찾은 단어와 보기의 단어를 조합해서 쓸 것. 단어를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밑줄 하나당 한 단어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기의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밑에 바꿔놨네요. 그것까지 요구하면 오늘 중간에 설명이 끝나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요런 출제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인데,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이 일단 영어는 표의 문자고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그죠? 표의 문자, 이 한자로 쓰면은 이거 그 표자에 뜻자 이렇게 쓰죠. 그죠? 그 다음 표음 문자는 이게 표자에 문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의 문자는 무슨 어떤 말이냐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 이제 미인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인. 그러면은 미인이라는 글자만 딱 있으면 우리가 저게 뭔가 딱 알잖아요. 알죠? 근데 한글은 풀어야 돼요. 그죠? 미인이 이게 아름다운 미자고 사람 민자잖아.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 풀으면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음이에요. 얘들은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미인을 beauty라고 그래요. 어의 beauty. 근데 추상명사인데 명사에 이제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 추상명사가 보통명사가 된다 이래갖고 뷰티 앞에 어가 붙으면 보통명사로 beauty, 미인이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표의 문자는 뭐냐면 문자 자체를 갖고 이제 이미지화 해갖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고, 표음 문자는 뭐냐면 음으로 발음이 돼야지 그 뜻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승대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한글은 무조건 장점만 있다? 그렇지 않죠. 한글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요? 상징성이 없잖아요. 표의 문자보다 상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신 장점은 뭐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는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이제 표의 문자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현 못해요. 우리 예를 들면서 뭐 딩딩당당 뭐 이런 노래 있을 때 그런 것도 우리는 다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라든가 한자로는 그게 좀 표의 문자는 그게 좀 불가능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전문적인 건데, 영어는 명사 중심이다. 한글은 동사 중심이다. 이제 요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표음 문자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풀어서. 그러니까 이게 동사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영어는 명사 중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로 내뱉거나 아니면 글로 쓸 때 요렇게 쓰시는 건 아시죠, 어머님들? He takes a walk. 맞죠? take a walk 많이 배웠잖아요. 산책한다. Every morning 이렇게. 그러면 이 walk가 이게 명사 walk죠? 동사 walk가 아니고. 그래서 이 take라는 동사와 함께, 그래서 영어는 특정한 동사와 명사가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명사를 동사로 바꿀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꾼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학생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He is a studen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student가 이게 명사라는 거 아시죠? 그 여기 is 비동사 합해서 이게 뭐가 돼요? 우리말로 학생이다가 되잖아요. 그럼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he is idle, 그 사람이 게으르다. 이게 형용사죠, 형용사. 그죠? 영어에 형용사나 명사를 동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비동사를 붙이면 이게 동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에 가깝게 영어를 영어답게 이렇게 표현하려면 주로 요 패턴을 많이 사용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이제 기본 동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동사 make, 그 다음에 have, 그죠? 그 다음 take,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get이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동사 모르면 get 쳐라 그러면 무조건 get 쓰면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 동사를 잘 활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콜로케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콜로케이션이 뭐냐면 연어라는 거예요. 연어인데 이거는 특정한 명사는 특정한 명사와 함께, 특정한 동사는 특정한 명사와 늘 함께 써라. 예를 들면 산책을 하다 할 때 take walk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make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콜로케이션의 원칙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감기가 들었다? 아시죠? 시에도 cold 쓰든지 have를 쓰든지 coat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캐치 코트 3단변화 외웠더만. 어머니 3단변화 다 잊어먹죠? 네. 3단변화 다 잊어먹는 게 그게 정상인데 뭐, 그죠? 비정상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의미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차이가 이렇다고 할 때 이거 비동사 이런 거 안 쓰고요, have 동사로 쓰는 거죠. have difference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여기 difference, cold, work 다 명사다는 거죠. 이런 명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특징이 영어에서 두드러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사, 기본 동사와 명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표현을 많이 쓴 게 영어다운 영어다, 그죠? 영어다운 네이티브 영어에 가깝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직역과 의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역과 의역이 이제 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문에 제가 이건 늘 읽었던 예문인데, 선생님이 할 때마다 어머님들한테 늘 듣는 예문인데요. He appeared silently. 요렇게 말했죠. appeared가 나타났다는 말이잖아요. silently가 조용히죠. 그럼 이게 이렇게 왔고, 이게 이렇게 왔고, he가 이렇게 왔어요. 맞죠? 이거는 이른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단어를 외우는데, 단어를 외워서 이걸 그대로 1대1 대응을 한 거죠. 1대1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죠? 그 1대1로 바꾼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직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직역을 literal translation 이렇게 literal 문자 그대로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동사 make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뭘로? 명사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을 이용해 갖고 그 다음에 요 부사는 앞에 형사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어가 어떻다. 아, 이거 뭐 우리 잘 모르는 게 어와 더 뭐 이런 거 진짜 모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요, 어머님들 처음 나오는 거는 다 나온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니도 알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건 다 어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 교실 안에서 창문 좀 열어주세요 이럴 때 Would you open a window?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Would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어를 쓰면은 창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창문인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열어도 되느냐 이런 뜻이고, 더를 쓰면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겠죠. 니도 알고 나도 아는 창문이라. 그렇게 하면 더를 쉽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묻는 걸 독해라고 합니다. 그죠? 반대로 지금 우리가 논제로 삼고 있는 거는 한글로 된 걸 영어로 바꾸는 거죠. 그걸 뭐라고? 작문이라고. 그죠? 작문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작문이 요렇게 작문은 뭐냐면 영어로 된 걸 한글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영어로 요렇게 he appeared silently라는 문장하고 he made silent appearance라는 문장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고 했을 때 어머님들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게 우리말로 쉽게 이해가 됩니까? 직역이 이해가 빠르죠. 맞죠? 요거는 1대1 대응을 해봅시다. 이른바 직독직해를 하면 직독직해 너무 많이 듣던 말인데 그는 만들었다 하나의 조용한 나타남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배웠던 이 직독직해 때문에 우리 애들이 영어에 병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직독계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런 형태, 직역의 형태의 문장이 많은 거하고 의역의 형태의 문장이 많은 거하고 자 어느 게 쉬울까요? 애들 입장에서 이게 쉽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가 쉬웠느냐, 출제가 난이도가 어려웠느냐, 쉬웠느냐, 뭘 보면 안다? 이거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 거를 저는 외제적 진술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렇게 쓴 거를 내재적 진술문이다 이 말이죠. 이는 의미가 안에 숨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해 입장에서만 봅시다. 독해 입장에서만 봤을 때 애들한테 뭘 기르도록 해야 되겠어? 뭘 기르도록 해야 돼? 이걸 기르도록 해요. 의역의 힘. 이걸 저는 애들한테 뒤집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걸 한글로 쉽게 옆에 친구와 얘기하듯이 쉽게 이렇게 배우는 능력. 이걸 길러주면 사실은 다 끝난다. 다 끝난다. 사실은 수능만 놓고 봤을 때 수능 영어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 어머님들 너무 싫어하시는 구문 분석 여기에 다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문제는요 이거 하는 거 테스트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배운 능력을 길러야 돼. 여기 이 he made a silent appearance라는 문장을 이렇게 그는 조용히 나타났다.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배우는 능력.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력 확장이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도 많이 들어보시는 건데 영어생들이 행간의 의미를 읽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행간의 의미. 그럼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 이 문장 안에 숨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캐치하려면 어찌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보십시오. He made a silent appearance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걸 독해할 때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는 조용한 나타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게 독해의 직역이죠. 그럼 이걸 어역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대로 그는 조용히 나타났다.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님들 알고 계신 직독직해가 뭐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1:1 대응을. 그게 직독직해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병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라이팅으로 갑시다. 라이팅은 리딩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나타났다를 어떻게 어역 상태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역 상태로 옮겨주는 게 뭐예요? 저게 네이티브 표현이에요. 그죠? 원어민 표현이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직역과 어역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잘 나갈 때도 이건 내가 몰랐어요. 진짜입니다. 몰랐고 옛날에 그 중국이 오통이 생기기 전에는 중국가 그 울산에 그 메이커였어요. 학원가에. 그 중에서는 인중학원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 인중학원에 그 수강생이 3,000명이 있어요. 제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수능 치게 되면은 이제 뭐 수능 해설 MBC에 나가갖고 해설 방송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갔었어요. 나가갖고 자 수능용의 하이라이트는 34번 아직도 이제 똑같아요. 34번 빈칸 완성에 이게 3점짜리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킬러 문항이에요. 이거는 사실은요 뭐 보통 학원가나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구문석으로만 이게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왜?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빈칸 완성 문제가 대부분 3점짜리 문제가 8개가 나오거든요. 45문제 중에서 8개 문제가 전부 다 3점짜리 문제는 정복하려면 사실은 영어에 있던 거면 3점짜리가 지고 있잖아요. 8문제니까 38, 24 그거 24점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거 놓치면 2등급, 3등급이야. 그거 잡아내면 1등급이에요. 그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가 전부 다 뭐냐면 이 행간의 의미를 묻는 문제.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역에 힘을 길러주면 애들이 행간의 의미가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영어 문제가 너무 쉬워. 그래서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머니 그럼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기를 방법이 있어요. 요것만 갖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갖고. 자, 요 he made salad appearance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번역학 개론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영어의 명사는 동사로 푸는 거예요. 영어의 형사는 부사로 푸는 거예요. 나오잖아. 명사 동사로 풀면 나타났다. 사일런트 형사를 부사로 풀면 조용히 나오잖아. 이런 이론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저거를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모르고서 그냥 무작정 그냥 직역으로 직독직해가 왕이다 이래서 하면서 가르치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래서 어머님들 저도 옛날에 그 번역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건 몰랐어요. 근데 뭐 제가 영어를 전공했지만 한국에 대해서 그럼 번역 과정 공부가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내가 따로 공부한 거예요, 이거를.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역과 어역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당히 금방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거 영어의 모든 것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 실력 이럴 때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랑 어려운 단어 하나 내놓고 단어 맞추기만 게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한평생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 통번역 회사하고 운영할 때 이제 워크숍에 서울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통번역에서 대표니까 워크숍 주최측에서 이제 초청장이 날아와갖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통역사, 번역사들하고 같이 2박 3일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 이제 걔들하고 이제 정규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사적으로 이제 룸메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전문 통역사들, 번역사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영어 회화하는 데는 문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놈 죽여야 돼요. 그런 주장은 죽여야 돼요. 전문 동시통역사들 이야기가 진짜 문법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걔들은 뭐냐면 단어는 원래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단어가 어머니 영어 단어 있잖아. 영어 단어, 어려운 영어 단어. 몇 개나 될까요? 어머니들 아세요?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맹생이 전문 영어 강사라는 사람이 영어 단어가 도대체 몇 개냐 정확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없어. 영어 단어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영어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유통된다고 해서 그 단어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아시는 웨스트 영사전이라고 있죠. 웨스트 영사전에 딱 올라가야 하나의 단어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100만 개가 돌파한 지가 한 10년 전에 100만 개를 넘었었어요. 그럼 지금은 엄청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조어가 많이 늘어나. AI 기반 뭐 용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때 중학생이 알아야 될 필수 단어가 몇 개일까요? 어머니들 아십니까? 그렇죠. 중학생이 필수예요. 3,000 단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한 8,000에서 9,000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대학을 졸업을 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랬을 때 오이력이 몇 개 정도 되면 꽤 한다고 할까요? 보통 2만입니다. 2만 5천. 그래서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보캐블러리 22,000이라는 책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거 너무 공부하기 싫어갖고 바퀴벌레 2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캐블러리를 바퀴벌레라고 발음해갖고 그 이유가 있어요. 22,000이죠. 그게 22,000 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공부하면 2만 단어 수준의 어휘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교수님들, 영문과 교수님들이 그러면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한 5만에서 6만 됩니다. 박사.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5만에서 6만. 그럼 이게 또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럼 어머님들이 옛날에 들고 다니던 에센스 영어사전 있잖아요. 에센스 영어사전. 에센스 영어사전의 표제어. 표제어가 10만 단어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표제어가 10만 단어라고요. 근데 영어는 실제 100만 단어잖아요. 그러면 사전 하나를 통째로 외우면 1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이 정도 방대하기 때문에 단어만 공부하다가 죽어요. 단어만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중학교 8,000, 9,000 단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피킹, 외국인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자유로운 그 주제를 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갖고 한 10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요. 한 3분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프리토킹은요. 그러니까 이게 8,000, 9,000 단어도요. 프리토킹으로 한 3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영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영어 안에 있는 문법상이나 이런 것만 알면
말로 글로 표현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 교육적으로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영어 배우고도 외국인 만나면 도망쳐. 글 쓰라 그러면 못 써. 쩔쩔매. 그게 한국 교육, 영어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같은 늙은이가 아직까지 혹시나 해갖고 혹시나 나에게도 새로운 때가 올까 이래갖고 메이비 이라면서 있습니다. 자, 요거를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나의 아버지는 그 말에 차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 이걸 어떻게, 자, 애들 보면 대부분이라거든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대부분 알아. 왜 왔거든? 무조건 외웠거든. 어떻게 외웠냐 그러면 be interested in을 쓰라 이렇게 외우고 있다. 그래 이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주어는 my father이니까 시제 과거에 was it in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못하네요. the was죠. the was 이래놓고 점차적으로라는 단어를 알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수준 되는 거예요. 이게 gradually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그냥 in gradual 이렇게 표현하면 영어의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역을 한다고. 근데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요렇게 표현해요. Gradually my father's interest came around to what was being said. 이렇게 이렇게 딱 문장이 서 있다가 독해만 갖고 생각합시다. 자, 요런 문장이 딱 있으면 애들 충격받아. 해결을 못해. 그러면 직독직해를 하라. 그래, 말이 좋다. 우리 직독직해 해라. 시키는 대로. 차츰 나의 아버지의 흥미, 관심이 주변에 왔다. 이 지랄하고 있다고. 주변에 왔다. 그 다음에 이 to는 목적지의 전치사니까. 이제 이걸 또 몰라. What was being said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was being said이라면은 이게 어렵다. 일단 어머님들 비동사에 pp가 붙으면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건 아시죠? BPP 아무튼가 이게 수동태라는 거. 그러면 이게 자 is working 이라면은 이거 뭐라 그래요? 현재 진행이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진행의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진행의 수동태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럼 이제 공식 외워야 되죠. 그죠? 안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비동사의 이제 동사 원형의 ing가 진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예요? be의 pp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결합을 싹 해보세요. be 받침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being가 뭐예요? 이게 being이잖아. 그럼 pp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어도 되지. 진행 공식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암기가 다가 아니라고요. 암기가 다만 뭐냐면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여기 what was being said라는 게 이게 과거 진행 수동태예요. 그럼 수동태니까 동작을 받는 거니까 말하다가 아니고 말에 쥐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겠죠. 또 what은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직역하면 말에 쥐고 있는 중인 것에 주변에 왔다 이렇게. 이게 독해에서 멍이 들어요. 1대1 대응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영어를 한글로 바꿀 때나 한글을 영어로 바꿀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1대1 직역이에요. 직역. 그걸 피해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그 초등부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think 하라, 생각하라, understanding 하라, 이해하라, 그 다음에 repeat 하라, 반복해라. 이 세 가지만 강조를 해요.
그게 간단한데요. 원래 진리는 설명이 간단해요. 그래서 그 세 개는 다 영어를 정확하게 바른 견해, 정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식욕 단계에서 라이팅을 이야기할 때 의욕 단계로 넘어왔을 때 이 글은요 영어로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표현한 글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지적인 그런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거의 뭡니까? 콩글리시에 가까운. 그러니까 콩글리시가 있고 지역이 있고 의역이 있습니다. 콩글리시는 뭐냐면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네,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가장 싫어하고 조롱을 하는 외국인이 영어로 많이 했을 때 네이티브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래마티컬 에러입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자꾸 오류가 생기게 말하는 걸 걔들이 제일 하찮게 해요. 뭐 단어 이런 거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고 이제 어머님들이 애들한테 영어를 지도할 때 뻔뻔함을 자꾸 강조하셔야 돼요. 내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영어는 자 너가 생각해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만 잘하냐고. 못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가갖고 영국에 가갖고 외국에 나가갖고 영어를 좀 잘못했다. 뭐 큰 죄짓냐? 그러니까 뻔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는 누가 영어를 잘하느냐. 자꾸 내뱉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한 영어 강사였고 MBC FM 영어 진행했던 오성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동문이에요. 오성식이가 처음에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처음에 이마가 덕수궁을 갔어. 그 덕수궁을 갔고, 근데 오성식이가 뭐냐면 이 뻔뻔한 놈, 진짜 천눈빛 같은 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성식이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지가 작심한 게 뭐냐면 노란 머리는 내 앞에서 그냥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갖고 말을 건다는 거예요. 오성식이가 덕수궁에 카메라 하나 딱 들고 간 거예요. 가갖고 외국인 보일 때 뭐라 그러냐면 카메라, 샤터, 찰칵, 오케이. 그 지가 고백한 얘기예요. 지 첫 영어가 그거였대요. 카메라, 샤터, 찰칵, 오케이. 그게 오늘날 오성식이를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뻔뻔해야 돼요. 남의 나라 말 틀리는 걸 왜 부끄러워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수업 중에 틀리면 그냥 그 틀리면 당연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리피트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자꾸 향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피트를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수준 아니면 이거를 요렇게 한글로 배우기도 힘든. 그래서 이제 이 직역과 의역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문 독해는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걸 영어로 바꾸는 게 영어 장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텍스트를 이거를 이른바 전문 용어로 출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바꾸는 언어를 도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독해든 라이팅이든 글쓰기든 항상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도착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는 한글이 제일이에요. 한글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말에 이제 뭐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문을 할 때는 영어식 사고로 해야 되는 거죠. 영어식 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이게 어려우냐? 이게 쉽거든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그럼 이걸 기본으로 했을 때 영어를 접근해 가는 거하고, 이런 기본적인 룰도 모른 채 영어를 무작정 배우는 애들하고는 이 내비게이션 켜고 차를 운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지네. 근데 원래 영어 이야기하면 또 하루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가 한번 봅시다. 전기차 별로네요. 이렇게 표현할 때. 맞죠? Electric cars are something bad. 뭐 직역하면 이렇게 했죠.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의역을 하게 되면 Electric cars aren't for me. 이렇게. 이 회화체 표현이었어. aren't for me. 자, 이때 for이 어떤 의미가 전치사인데 이게 이제 그 적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전치사의 뜻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영어 공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품사가 있잖아. 품사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거,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거, 제일 어려운 파트 동사입니다. 동사의 패턴이 몇 개가 있냐? 1200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거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부사예요. 우리는 그냥 뭐 투부정사, 뭐 동명사, 동사라고 하는데 진짜 영어의 고수가 되려면 이겁니다. 동사, 전치사,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여기 전사 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죠. 네이티브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누구니까, 자, 우리 대부분 이야기하면 who wrote it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누가 썼어요? 이렇게 묻죠. 직역으로. 근데 네이티브는 who is it by 이렇게 묻죠. 뭐로 처리했어? 이 by라는 전치사에 쓰여진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닝의 이론에 뭐가 있냐면 본 만큼 들린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과 그 리스닝은 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눈으로 봐야 들린다는 거. 안 보니까 안 들린다 이러더라고. 옛날에 교수님이 리스닝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야, 너희들 안 봤으니까 안 들리지 이러더라고. 그거 처음에는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리딩과 리스닝도 깊은 관계가 있다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팔품사 이러면, 자, 이렇게 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인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사는 오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가 명사다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르는 게, 명사가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된다. 뭐,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미스터 킹 is my teacher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미스터 킴이라는 명사가 주어죠. 이건 아시잖아. 그 다음에 my teacher은 여기서 뭐가 돼요? 보충해주는 말, 보호가 된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 다음 미스터 킴 loves Mary 이렇게 하면 이 Mary는 명사로서 목적어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제가 뭐 힘든 거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명사가 중요한 게 명사가 뭐냐 이건 대충 아시니까 이거는 명사가 문장 속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형식적인 문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법을 기능적으로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대명사는 똑같고요. 동사는 뭐냐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뭐 이런 거 하면 아신 거고, 형용사는 모양, 크기, 성질 표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명사를 꾸민다.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보호가 된다. She is kind 이렇게 kind가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사를 잘 모르시죠, 그죠? 부사는 일반적으로 형사를 꾸민다, 맞죠? 동사를 꾸민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전치사는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명사와 연결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 아실 거고, 감탄사는 저거는 몰라도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직역 영어를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네? 딱 단서를 달아놨죠. 직역용어입니다. 어? 그 라이팅의 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역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는 직역만 다루는 겁니다. 직역만. 그래서 이게 문법의 필요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통역사도 역시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이 있을 때 어머님 영어 뭐 어머니 주어 아시고 보어 알고 목적어 알고 대충 알잖아요. 동사 알고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놈이 뭘까요? 주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근데 흔히 착각하고 계죠.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이티브하고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 가장 생각이 안 나는 게 뭐냐? 동사가 생각이 안 나요. 동사가 생각나야 다음에 보호를 취할 건지 목적어를 취할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사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C가 보호가 되고 O는 목적어가 되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는 좀 기억나시죠?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 이렇게 하는 거. 목적 보호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다를 말씀 못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글쓰기가 된다라는 어떤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 갖고 필요한 이론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 잘 아시는 영어의 수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수식. 꾸며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어의 아까 본 8분사 중에서 꾸며주는 대표가 뭐냐면 형용사하고 부사입니다. 그죠? 형사하고 부사. 그래서 이제 형용사 부사인데 오늘은 다른 거 말고 형용사 구 부사 구만 조금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형사 구가 뭐냐 그러면 오늘 단어가 2개 이상 모여갖고 문장이 성립되지 않은 거.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기억하시는 지지도 지금 정오감을 느끼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구입니다. 구의 90%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하나가 뭐냐면은 전치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치사와 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구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형사구, 부사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사 상당어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형용사가 있고 형용사구가 있고 형용사절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형사구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전사구가 형사구가 됩니다. 이게 예문을 보시면 The house of the hero is mi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on 전치사 명사죠.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 요 부분, 요 놈이 화살표를 앞으로 당기면 The house를 꾸미죠. The house의 품사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사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형사구예요. 근데 오른쪽 거 보니까 The house stands on the 똑같은 on the hill인데 어디요? 화살표를 당기니까 stand를 꾸미죠. 동사를 꾸미고 이때는 부사구다 이 말이죠. 부사구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인데요. 부정사 그러면요 어머님들이 근데 어머님들 애들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오면은 이제 항상 묻는 말이 있죠. 뭐 공부했니? 누구랑 공부했니? 뭐 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오늘 예를 들어서 부정사를 학원에서 배웠다. 그 부정사가 뭐냐? 현재 완료가 뭐냐? 그 현재 완료를 배운 내용을 이렇게 현재 완료는 엄마 있잖아. 뭐 요렇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부정사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애들 이렇게 발표시키고 동상 찍어갖고 유튜브 올려갖고 어머님들한테 보내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공부를 한 내용을 진짜 100% 잘 알려면 가르쳐 봐야 돼요. 발표를 해봐야 돼요. 말로 표현해 봐야 돼요. 그래야 100%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100%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사가 뭐니? 뭐 고등학교 공부 좀 하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좀 하는 애들이 투 동사 운영 뭐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정사의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동명형 부사 이렇게 바꿔서 부르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내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부정사를 다 설명했어요. 이름만 싹 바꿔갖고 설명했다니까. 여기에 사자만 다 붙어보세요. 보이죠? 동사, 명사, 형사,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게 부정사. 그러면 부정사 설명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부정사에 형이 있으니까 이 형용사 할 때 형이거든요. 그럼 부정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A man to live in 울산. 울산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나의 선생이다. 그럼 여기 명사를 꾸미잖아. 이게 형사구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사 이름을 싹 바꿔주면 애들이 부정사를 빨리 이해를 하고 캐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부정사가 이게 to pass test, the test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사구죠. 그럼 부정사가 어떤 때 형사 역할을 하느냐? 이건 우리말을 봅시다. 우리말 끝이 뭐뭐 하는, 이연, 뭐뭐 할 이렇게 했을 때면 다 형사 기능이다 이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울산에 사는 이윤으로 끝난다. 이렇게 구분하면 쉽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가 있는데, 분사, 뭐, 동형부사라고 이름 바꾸는데, 바꿔놓으면 여기도 형자가 있죠? 그럼 얘도 형사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얘도 이제 부사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요 living in 울산, 이게 어메인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사구다, 이 말이죠. 자, 요거는 어머님들이 너무 싫어하시는 분사 구문이다. 그죠? 자, 간단합니다. 요런 패턴이죠. 그래서, 자, 형용사 상당하는 어구, 구인데, 구를 오늘 3개를 제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 전사구. 맞죠? 부정사. 그 다음, 분사. 이 3개만 합시다. 이 3개를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가 형용사 부정사 그다음 분사 여기 이제 주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만 있다고 합시다. 보호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저 주어가 a man이라는 거죠. a man. 한 남자. 근데 이게 teacher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 a man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교실 안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교실 안에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 수업 중에 있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럼 in class. 뭐를 하는 게 있다? 전사구.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to 부정사로 쓰고 싶다? to be class. to be 뭐 이때는 on the class. 이게 더 빠르겠네요. 여기 to 부정사로 바꾸면 돼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로 이용하고 싶다. 동사 원형이 ing, being, clas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다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사구다 이 말이죠. 이 형사구, 부사구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하고 글 쓸 수 있는 게 풍부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형사상당어구가 이 주어가 명사일 때입니다. 그죠? 명사를 꾸며야 형사잖아요. 명사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가 보호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애들한테, 고등부 애들한테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부호화시키면 영어 문장의 패턴이 이렇게 부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M1, M2, M3, M4, M5, M6 이때 M은 수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집어넣으면 보세요. 나도 창문할 수 있다. 자, 우리말로 뭐뭐가 뭐뭐는 뭐뭐이 뭐뭐이라고 바꿔라 그러면 영어에 주어로 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뭐이 뭐뭐하다는 동사로 바꾸면 돼요. 얼얼이 들어있으면 목적으로 바꾸면 돼요. 그죠? 뭐뭐에게 뭐뭐을 이거는 뭐야? 수요 동사로 바꾼다. 그죠? 뭐뭐를 뭐뭐라고 하는은 뭔다? 이게 형용사 상당어구.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배웠던 형용사 구로 바꿔주면 돼요. 형사구 몇 개 있다? 전사구, 부정사구, 분사구. 요걸 이제 잡으면 돼요. 자, 요 뭐뭇을 뭐뭐라고 하는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부사구로 바꾼다. 이러면 됩니다. 그죠? 이러면 간단해요. 자, 그러면 한 개 해볼까요? 탕감자라고 불리는 김동수 선생은 늙었다. 자, 김동수 선생은 어떻게 할까? 그냥 teacher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탕감자라고 여기 어딥니까? 뭐 하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부사구다. 그죠? 탕감자라고 불리는이니까 뭐야? 이게 형사구죠. 김동수 선생 언는이니까 이게 주어예요. 늙었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늙었다 할 때 우리가 ol드를 쓰잖아요.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뒤동사. 그럼 이게 늙었다고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 티처 김동수 해놓고, 이거를 이제 뭘 붙여야 돼요? 탕감자라고 불리는 이라는 말로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이게, called 탕감자 라는 게 오고, 그 다음에 is call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주어니까,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형용사 상당어구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애들하고 약속을 M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M2가 8가지가 있어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울산에 사는 나의 언니는 행복하다. 자, 울산 뭐뭐에 사느냐, 이게 형용사 상당어구로 바꾸는 거죠. 나의 언니는 이게 주어잖아요. 행복하다. 이것도 뭐야? 동사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주어가 뭐야? 나의 언니니까 my sister 이렇게 되겠죠? my sister. 그 다음에 이게 어떻다고, 어디 있다? 언니는 언니인데 울산에 있다잖아. 그러면 이제 in 울산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is happy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요거 여기 형사 로그를 잘 활용하면은 영의 긴 문장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옥동에 있는 카이로스하고는 유명하다. 뭐 별이 유명해요. 아, 요즘 학원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뭐 우리도 그렇게 썩 잘 되는 편은 아닌데, 그 바로 옆에 바로 코너, 바로 여기 삼청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 저쪽편, 저쪽에, 저기 어디냐. 아이스크림 유명한 집 있잖아. 베스킨은. 아, 요새 이름 생각이 안 나. 아, 나 큰일 났어. 아, 나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거나 돌았으면 잊어먹어. 어머님들은 안 그래요? 저 벌써 그래요. 진짜요? 네. 와, 동질감을 느끼네. 난 내만 그런 줄 알고. 그 내 친구들하고도 밥 먹다가 이렇게 인양이 하잖아요. 당연하지, 새끼야. 이러면서. 근데, 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래. 공부를 계속 하셔서 그나마 늦어지신 거예요. 이게, 요즘은 진짜 불편해요. 옛날에 이제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내일 수요일이 내일 또 내가 그 보문사 불교대학 그 입사 수도하는 날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스님 설명을 듣잖아요. 스님 설명 듣고, 우리 그 참선 모임이 있어. 그 선방이 있어요. 선방에 올라가고 명상해도 되거든요. 밥은 거기서 공양하는데, 그 돈을 받아요. 1인당 6,000원씩. 근데 잘 나오더라고. 뷔페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거 먹고 이제 그 선방에 올라가고 이제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자국에 앉아갖고 한참 있다 보면 뭐 밥 먹고 나면 잠밖에 안 나죠. 그냥 앉은 채로 조금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니 담배를 못 끌었으니까 담배 생각이 나면 나는 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사들이 막 쳐다봐. 이놈 이때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사실 담배 피우러 하는 건데 그래갖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그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스님 이제 본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80%는 머리에 담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아서면 그냥 맹탕이야. 그래갖고 이게 이게 내 구조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책을 봐도 진도가 안 나와요. 진도가. 그 요즘 이제 불교사에 관심이 있어요. 불교 역사를 불교사 보면 인도 뭐 이상한 뭐 이거 인도 말로 된 거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그거 이름 외우는데 와 분명히 외웠다. 분명히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외웠는데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렸어.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오늘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런 거구나. 안 쓰면 진짜 급격하게 더워져요. 그러니까요. 진짜 심해졌어요. 이거 미치겠어요. 알고 있는데 또 더 진행이죠. 자, 여기 보시면 카이로스 학원이잖아요. 학원은 우리가 영어로 단어로 뭘 쓸까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인스티튜트, 그다음에 에카데미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얼마 전에 저 드라마도 나왔대요. 원래 카이로스 뜻 아십니까? 이 카이로스가 원래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꿈을 실현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 그 다음에 뭐냐면 학원이잖아요. 그냥 아카데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명하다 이러면 그냥 is famous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옥둘산에 이제 옥동에 있는 이죠. 그럼 뭐라면 돼요? 옥동 뭐를 전치사구를 이용해서 이거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 오늘 배웠던 형사 상당어구, 부사 상당어구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표현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요 패턴을 강조하는데, 근데 요 패턴에 맞추어서 이제 그 한글로 된 걸 요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 지역이 된다. 어역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역은 조금 더 갈고 닦고 공부를 더 깊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독해만 이야기할 때 어역은 언제 가르치느냐 그러면 고3 되면 어역을 가르쳐요. 1년 동안. 그러면 애들이 뭐 이렇게 수능 성적은 웬만큼은 나가요. 웬만큼. 지가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기본 2등급들은 다 나오던데 모르겠어.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다 드린 거거든요. 어머님들 궁금하시거나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한 거는 대충은 이해거든요. 대충 이해되면 됩니다.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